행복 진동수를 활용하면 성공한다. 세상 만물에는 고유의 진동수가 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해나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한번 들어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겠죠. 성공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의 진동수가 있습니다. 세상 만물에는 고유의 진동수가 있죠. 금이든 은이든 철이든 모든 물질은 에너지 덩어리이며 고유의 진동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들 인간도 우주 에너지의 덩어리입니다. 모든 물질은 분해하면 에너지로 바뀌죠. 인간의 신체를 에너지로 바꾸면 수소폭탄 30개를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수소폭탄은 원자핵이 일으킨 핵 분열 반응을 한꺼번에 에너지로 바꿔서 무시무시한 폭발력을 뿜어냅니다. 이에 반해 원자력 발전소는 핵 분열 반응을 서서히 일으켜서 그 에너지를 열로 변환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즉 수소폭탄도 원자력 발전소도 같은 핵 분열 반응을 응용한 것으로 한꺼번에 폭발시키는가 아니면 서서히 열을 방출시키는가가 다를 뿐입니다. 즉 우리들은 그 이상의 우주 에너지 덩어리인 셈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진동수가 떨어지면 나쁜 일이 생긴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인간만이 진동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근대거나 즐겁거나 하면 진동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진동수가 높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합니다. 그리고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이상한 사람과 엮이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나쁜 사건에 휘말리거나 병에 걸리거나 어딘가 다치거나 이성에게 차이기도 하죠. 즉 뜻밖의 일이 발생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잇따릅니다. 부장에게 혼났어 라며 자주 풀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풀 죽는 것은 바로 진동수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진동수가 높을 때는 그 사람의 기운, 즉 아우라가 바깥을 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그림에는 반드시 머리 뒤로 고리 모양의 빛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우라가 바깥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마치 후광이 비추듯 고리 모양의 빛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풀이 죽어 있으면 빛이 안쪽을 향하고 몸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아우라가 자그마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나쁜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고요. 예를 들어 부장에게 혼이 나서 풀이 죽어 있다고 합시다. 혹은 주변 사람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듣거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 말을 듣다니 하면서 침울해지죠. 문제는 풀이 죽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장이 화를 냈는데도 부장이 아니라 풀이 죽은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진동수를 어떻게 끌어올릴까? 성격이 나쁜데도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진동수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거나 매우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격보다 진동수가 중요합니다. 제가 하는 사업은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진동수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우선 진동수를 올리는 방법 중 하나는 빠른 것을 타거나 자신의 행동을 빨리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속열차를 타거나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혹은 업무를 조금 빠른 템포로 합니다. 속도가 빠른 일을 하면 진동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객기어도 좋고 허세여도 괜찮으니 씩씩하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너 부장에게 혼나서 풀 죽었지? 라는 말 들으면 아니에요. 풀 안 죽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도 풀 죽었는데 뭘? 라고 한다면 지금 한 단계 도약하려고 잠시 숨 고르는 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풀 죽었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요 라고 인정하면 안 됩니다. 왜 인정하면 안 될까요? 우리들이 사는 이 지구라는 별은 행동의 별이어서 진동수가 떨어지면 이 별에 사는 우리들 행동에 제약이 생깁니다. 따라서 집에서 나올 수 없게 되거나 방에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즉, 행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 버립니다. 많은 사람은 싫은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의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버릇이 있지만 저는 다른 사람에 의해 기분이 좌지우지 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기분이 좋음으로 진동수가 높습니다. 침울해 있어도 다른 사람보다 높죠. 물론 저도 풀이 죽는 경우는 있습니다. 기복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기복은 있지만 진동수가 낮을 때조차도 보통 사람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만나면 자신의 진동수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윗사람이 침울하면 모두가 침울해진다. 미움을 받는 사람은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사람입니다. 보통 다른 사람에게 예쁘네요 라고 칭찬을 받으면 진동수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비난을 받으면 진동수가 떨어지죠. 그러므로 왠지 싫은 사람이란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서 모처럼 진동수가 올라갔지만 집에 돌아가면 진동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째서 진동수가 떨어질까요?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얼마만큼 손해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동수는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저희 회사 전체의 진동수가 떨어져 버립니다. 마치 피라미드처럼 윗자리에 있는 사람의 진동수가 떨어지면 그 아랫사람의 진동수가, 점장의 진동수가 떨어지면 함께 일하는 사람 모두의 진동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윗사람은 절대로 진동수를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덩달아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다양한 사람과 상담할 때 상대방의 기분에 맞추다 보면 자신도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침울해지면 안 됩니다. 저도 다른 사람과 상담을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재하는 모임에서 우울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왜 그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암이에요 라든가 어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 중병에 걸려서 괴로운 심정인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돈도 들 테고 간병도 해야 합니다. 당신이 진동수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가족의 병이 낫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딸이 수험생이라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괴롭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아주 많죠. 그런데 일생 동안 중대한 시험이라고 하면 고교 입시와 대학 입시와 취직시험 3차례 정도입니다. 그런 시기에 예민해지는 것은 당연하죠.
딸의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중요한 점은 당신이 덩달아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딸의 문제는 딸 자신의 문제입니다. 가족 모두가 그 문제에 이끌려서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가족 전체의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보통 제 강연회에 2,000여 명 정도 오는데 참석자 전원이 우울해하더라도 저는 끄떡없습니다. 만약 제가 모두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침울해져도 어쩔 수 없지만 그보다는 참석자 모두를 이끌어 다 함께 진동수를 올린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편이 좋겠죠. 파티를 열어 함께 진동수를 올린다. 진동수를 올리면 성공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미움받으면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성공과 진동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제가 종종 주최하는 연회에서 시끌벅적하게 큰 소리를 내는 이유는 커다란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 진동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멋을 내면 역시 진동수가 올라갑니다. 맛있는 요리를 먹어도 올라갑니다. 왜 모두 모여서 연회를 하는 거야? 어째서 여흥을 즐기는 거야? 라고들 하는데 모두 함께 진동수를 올리기 위해서죠. 이런 사실을 알면 제가 진동수를 올리기 위해 여러 가지를 고안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상황에서든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걸요 라며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말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로 진동수를 떨어뜨린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지만 그 선생님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몇십 년 동안 그 말에 상처받아 풀이 죽어 지낸 사람은 나입니다. 손해보는 쪽은 나 자신인 것이죠. 호감받는 성공한 사람은 진동수를 활용한다. 저는 중학교까지만 다녔습니다. 하지만 중졸이니까 라고 주눅들어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빨리 사회에 진출하여 이득을 보았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렇게 내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사고방식이 있다면 정반대로 바꾸어야 합니다. 보통 영어 성적이 나쁘면 영어를 못한다고 여기게 되죠. 하지만 저는 영어는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진동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진동수를 높이면 그때부터 진정한 성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본래 좋은 사람이지만 성공을 거두고 나자 다들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왕이면 호감받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 편이 낫겠죠? 그 비결은 진동수를 높여서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멋진 사람은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됩니다. 셀러리맨은 자기 자신을 시간 단위로 파는 사람입니다. 일에서 받는 급료가 1시간에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 1개월에 얼마로 자신의 능력을 회사에 파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받고 있는 월급 이상의 가치를 회사에 가져다 주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고요. 식당을 운영할 경우 자신의 가게를 꼭 가봐야 할 맛집으로 만들면
근처뿐 아니라 전철을 타고 멀리에서부터 손님이 오게 됩니다. 내 가치는 높이지 않고 비싸게 팔자는 생각은 사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운전할 때 교차로에서 이쪽도 멈추고 저쪽도 멈췄다고 합시다. 그때 친절한 사람은 먼저 가세요 라는 의미로 손짓을 합니다. 손바닥을 위로 하고 공손하게 권유를 하죠. 개를 내쫓는 듯한 손짓은 하지 않습니다. 어서 가세요 라고 정중하게 손짓하면 내 기분도 좋아지고 상대도 기뻐합니다. 멋지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회사에서 5시까지 해야 할 일을 항상 5시 10분 전까지 끝내도록 아침부터 속도를 내어 일하면 진동수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10분 일찍 끝낸 뒤 상사에게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다른 일 할 것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면 동료에게 내가 도와줄 일 없어? 라고 말을 건넵니다. 이렇게 하면 진동수가 올라갈 뿐 아니라 멋진 사람도 되는 것이죠. 칭찬하는 사람은 희소 가치가 높다. 앞에서 멋진 사람은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의 제자 중 한 명인 밑장 선생은 예전에 자신감이 없을 때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멋지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사람은 이런 점이 대단해요 라고 말하곤 했는데 저는 밑장 선생에게 나에게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직접 칭찬해 주는 게 좋아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저에게만 말하면 부러워하나 보네 라는 식으로 생각되지만 상대방에게 직접 말해주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멋진 일이 되죠. 그렇게 멋진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밑장 선생은 지금 칭찬하기 모임을 개최하면서 관련 서적을 몇 권이나 냈습니다. 이 나라에는 칭찬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오히려 칭찬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므로 희소 가치를 따져보면 당연히 칭찬하는 사람 쪽이 그 가치가 높습니다. 때때로 나들이를 가거나 할 때 휴게소에 들르면 밑장 선생은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에게 항상 청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네요. 라고 말을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엄청나게 기뻐하죠. 지바현 휴게소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 중에 밑장 선생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니까요. 밑장 선생이 화장실에 오면 일부러 나오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칭찬받는 것은 기쁜 일이죠. 생각에서 그치지 말고 입 밖으로 내본다. 사람을 칭찬하는 힘은 대단합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남을 칭찬하려 해도 좀처럼 말을 꺼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고맙네, 화장실을 청소해 주어서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고맙습니다 라고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성공한 사람 역시 그 수가 적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면서 성공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뭔가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부장님, 저를 꾸짖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은 하더라도 말로는 나오지 않죠.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주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칭찬하지 않는 사람은 칭찬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왜 칭찬하고 싶지 않느냐고 물으면 아첨하기 싫다 등등 갖은 이유를 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동료를 칭찬하라입니다. 아니면 아랫사람을 칭찬해도 좋습니다. 칭찬할 대상은 꼭 윗사람만이 아닙니다. 찾으면 어디에든 있습니다.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다.
매력 있고 멋진 사람이 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을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을 칭찬하면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멋진 사람이 되는 데는 10원도 들지 않습니다. 진동수를 올릴 때 역시 10원도 들지 않죠.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모험한다든가 적중했다 혹은 빗나갔다 라며 도박처럼 생각하는데 성공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10원도 들이지 않고 자신을 멋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음식점을 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멋진 요리사가 되면 손님이 자연히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 유명 연예인이 닭꼬치를 굽고 있다면 손님들이 반드시 찾아오겠죠? 몇 배로 비싸게 팔아도 사러 옵니다. 사람들은 매력 있는 곳에 모이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들은 매력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멋진 사람이 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죠. 하늘은 멋지게 되고자 하는 인간을 항상 돕습니다. 어제보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자. 인간의 이런 특징을 잘 살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원숭이의 다른 점은 뭘까요? 원숭이는 새를 보고 단순히 새다 라고 생각합니다.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죠? 인간만이 하늘을 날고 싶다고 생각하므로 비행기를 만들거나 제트기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달까지는 가지 못하는데 인간은 달에도 날아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하늘을 나는 존재는 인간입니다. 태평양을 횡단할 정도니까요. 인간은 창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멋진 자신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로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컴퓨터 스위치 켜는 법도 알지 못하지만 제가 만일 인터넷을 배우기 위해 컴퓨터 스위치를 켤 수 있다면 어제까지의 저보다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마음이 성공과 부를 만든다. 나를 칭찬하지 못하면 남도 칭찬할 수 없다. 저는 제 자신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나이에 공부할 생각을 못하는데 그걸 해냈구나, 대단해 라고 칭찬하죠. 하지만 뭔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남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누구와 비교하면 아직 멀었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전혀 멋지다고 할 수 없죠.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남과 비교함으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지 못합니다. 나를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나를 조금씩 칭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훌륭하네. 운전하다가 양보할 때 지금까지는 항상 가 라고만 말했는데 먼저 가세요 라고 친절하게 했어 라든지 화장실을 청소해주는 분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웃는 얼굴로 고개 숙여 인사했어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작은 일로도 나를 칭찬하게 되면 점점 남도 칭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인성의 시대이다. 인류 역사상 힘이 강한 자가 이기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건 힘이 세면 좋았던 시대였죠. 그 다음에는 귀족의 시대가 왔습니다. 전쟁이 마무리되고 평화가 찾아오면서 힘센 자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찾아든 다음에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인간의 값어치가 결정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학력이 전부인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학력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력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지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도쿄대 시험 문제 같은 자료가 전부 나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인터넷을 활용하기만 하면 도쿄대생과 비슷한 수준의 학습을 하면서도 다른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도쿄대에 가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쿄대 입학은 멋진 일이죠. 저도 갈 수 있는 사람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만간 이렇게 학력이 전부였던 시대에서 학력 이외의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는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바야흐로 인성의 시대가 온다는 말입니다. 즉, 그 사람의 성품과 무엇이 가장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라든지 이 사람에게서 물건을 사고 싶다라든지 이 사람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즉 인성이 중요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당신은 충분히 멋진 사람일 수 있습니까? 올바른 것을 판가름하지 않는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저의 회사 연회에서 찍은 비디오를 본 여성이 저도 사장님들처럼 멋진 차림으로 파티에 가고 싶네요 라고 말하면서도 집에만 있고 아무 일도 시작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은 그 여성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럼 일을 하면 되지 그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생각이 올바른 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성에게 정답을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입으면 엄청 멋질 거예요 라든가 요즘 인터넷에서 비슷한 옷을 많이 파니까 그런 옷을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라고 말해주면 더 멋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을 해야 해 라는 말은 그 사람 주변에서도 많이들 합니다. 부모에게서 듣고 형제 자매에게도 줄곧 듣습니다.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잘 알고 있지만 일을 하지 못하는 왠지 모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겨우 마음속에 불을 지펴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는데 일을 해야 해 라고 한다면 그 불을 양동이 물로 끼얹고 그게 뭐가 재밌어요? 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올바른 것을 판가름하는 일은 재판관의 업무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 상담할 때 자신도 그리 올바로 살지 못하면서 타인의 일은 올바른지 아닌지 판가름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세상 사람들이 올바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습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올바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도 물론 압니다. 하지만 정답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남에게 두려움을 심는 것은 죄다. 진동수가 자꾸 떨어지는 사람은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성격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통 딸에게 너도 조심해야 해 라고 충고하고 딸이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다리를 내놓고 다니면 위험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리를 노출하는 것만으로 성폭행을 당한다면 큰일이죠. 그런 사건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루에 10명씩 악수를 해도 1억 3천 명과 악수하려면 약 3만 년이 걸립니다. 일본 인구 모두와 악수하는데 3만 년이 걸리는 셈이죠. 그 3만 년 동안 인간은 몇 번이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의 딸이 그런 사건에 휘말릴 확률은 0.0000000%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당장 나쁜 일이 생길 것처럼 내일이라도 발생할 것처럼 말해서
두려움을 갖도록 키우면 안 되겠죠. 저의 제자인 시바무라 에미코 씨는 운동신경이 매우 좋아서 고등학교도 농구 특기생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에미코 씨가 운전면허를 땄을 때 오빠는 너는 조심성이 없어 라든지 사고를 낼지 모르니까 라는 말을 끊임없이 했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훨씬 굼뜬 사람들도 다들 차를 모는데 에미코 씨는 지나치게 경고를 들은 나머지 무서워서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두려움을 심는 것은 죄입니다. 진동수가 높은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더라도 나쁜 일 가운데서 좋은 일이 생겨납니다.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이의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모가 그렇게 키운 탓인데 그 부모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모에게서 자랐습니다. 대를 이어 계속되는 것이죠. 부모는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부모는 말하면 그것으로 끝나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그 말에 이끌려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두근두근해야 잘 풀린다.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네 라고 생각할 때와 왠지 잘 되는데 라고 느낄 때를 비교해 보세요.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은 퇴근 시간이 무척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혼다의 창업자인 혼다 소이치로 씨 같은 사람은 일하다 보면 새벽 3시였다고 합니다. 엄청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새벽 3시였다는 것이죠. 밥도 먹지 않고 일한다는 상황 또한 밥은 있지만 먹는 것을 잊을 정도로 몰두해서 즐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근두근 설레고 진동수가 높은 상태인 것이죠. 반대로 하는 수 없이 일하면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고교 야구부에 들어가는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야구가 좋기 때문에 고생하며 훈련하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선수를 보고 고용해서 일을 시키면 잘하겠지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야구가 좋았을 뿐이니까요. 그러니 업무를 게임처럼 즐겁게 할 수 있다면 모두 기꺼이 일하겠죠. 무슨 일을 할 때 얍얍 하고 큰 소리로 기합을 넣으면 진동수가 올라가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일을 하건 스스로 자신의 진동수를 올리도록 하세요.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잘 안 되는 이유는 도중에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축축 늘어지는 무거운 진지함으로 일을 대하면 진동수가 떨어집니다. 건강하다고 말해야 건강해진다. 내친 김에 병을 고치는 방법도 알아봅시다. 믿기지 않으면 그냥 들어만 두세요. 동전에는 앞과 뒤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만물에는 모두 앞과 뒤가 있죠. 마찬가지로 병과 건강도 앞뒤가 한 세트입니다. 의사한테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약을 먹어도 좋고 지금 상황에서 무엇 하나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저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픈 사람은 병이라는 겉모습만 봅니다. 그러면 병이라는 말 자체에 깃들어 있는 기운이 좋지 않은 아프다라는 말을 끝없이 하게 됩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정반대로 나는 건강하다라고 하루에 10번 정도 말하면 됩니다. 원기왕성하게 지내고 싶으면 나는 튼튼해 라고 단정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서도 나는 건강해요, 건강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만 병원에 가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저는 건강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럼 왜 오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을 테니까요. 의사에게 갔을 때만큼은 사정을 말해도 좋지만
그 밖에 부모나 형제나 회사 사람 등 주변 사람에게 아파요 라고 말한들 걱정만 끼칠 뿐이고 나을 방법이 없죠. 그보다는 나는 건강해요 나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라고 말하면 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몸은 그 마음을 따라옵니다.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낳는 치료법입니다. 아픈 사람은 사고방식 자체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병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자신의 병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체 어느 세월에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완전히 정반대로 말하면 됩니다. 건강해지고 나서 말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늦습니다. 나는 건강해요 라고 하루에 10번 정도 말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건강하다는 기분이 듭니다.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 말한 대로 흘러갑니다. 아프다고 주절거리면 병을 부를 뿐입니다. 건강하다고 주문을 외우면 원기가 왕성해집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면 괴로워진다. 이번에는 새우 등을 교정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새우처럼 등이 구부정한 사람은 사고방식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거움으로 점점 새우등이 됩니다. 그러므로 좀 더 가볍게 살아가는 편이 좋습니다. 사고방식과 생각의 무게를 하나하나 덜어나가세요. 온화한 마음과 온화한 기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드럽고 가볍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됩니다. 좀 더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일일이 신경 쓰며 사고방식을 무겁게 가지면 점점 괴로워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재하는 모임에 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남편은 항상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할아버지도 그런 성격이어서 그 두 사람 덕분에 매우 고생을 했다는군요. 그런 상황이 몇십 년째 이어졌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는 상담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선 상대방을 바꾸려 하면 안 된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면 된다.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이나 큰 탈 없이 살아왔고 실은 지금도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편안하게 지내라고 내일부터 할아버지가 하는 말도 홀가분하게 들으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었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와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이 좀 더 홀가분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든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문제는 그 말로 인해 진동수를 떨어뜨리면 당신이 괴롭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과 접하더라도 자신의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진동수를 끌어올리는 사람이 되자. 사람마다 진동수가 올라가는 일은 제각각입니다. 쇼핑할 때 진동수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낚시 같은 취미 생활을 떠올리면 진동수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할 때 진동수가 올라가나요? 개인별로 각양각색이겠죠? 저는 제 진동수를 올리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안합니다. 모두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저마다 자신만의 진동수를 올리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노래를 부르면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올라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진동수가 높다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내 진동수를 올리면 매력이 발산됩니다. 그리고 더욱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법, 내일부터 극적으로 바뀌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진동수를 올려주자고 노력하는 사람과 만나보세요.
매력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의 결점을 찾거나 진동수를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상대방의 진동수를 올려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주재하는 모임에도 부담 없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용기가 없어서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죠. 들어가질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집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훌륭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참석한 사람에게도 용기 내어 온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라든가 생각한 것을 행동에 옮기다니 멋져요 라고 말해줍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진동수가 올라간다고 느끼면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오늘 당신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이런 멋진 곳에서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시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동수를 올려주세요. 또한 올라간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떨어뜨리면 나에게만 나쁜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서로 칭찬하여 진동수를 올려줍시다. 무엇보다 남의 진동수를 올려주는 사람이 되고 떨어뜨리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멋진 사람이란 만났을 때 진동수가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서로 진동수를 올려줄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깨달음이란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고민하거나 걱정하다가 불안한 기분이 휩싸이는 것도 어찌 보면 일종의 능력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걱정이나 고민, 불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처해 봅시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나 걱정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걱정이나 고민은 저절로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온 힘을 다해서 해나가면 주변 사람이나 시간, 행운 등 여러 가지가 내 편이 되어 해결해 줍니다. 실제로 1년 전에 했던 고민이나 걱정을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깨달음이란 고민이나 걱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나 고민이 있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상대방도 인간이고 나도 같은 인간입니다. 능력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각자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에서 풀어야 할 과제에는 차이가 있어도 영혼을 성장시키도록 노력하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능력이나 모습, 피부색이나 사용하는 말 등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영혼과 생명의 존엄함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깨달음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괜찮다고 여길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죠. 고민이나 걱정이 있어도 괜찮다고 진심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